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88살이고 평생을 노인의학과 임상양리를 전공하며 15년 넘게 환자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통증 때문에 파스를 붙이고 또 붙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원하고 편안한 기분을 주는 작은 조각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파스를 생활용품처럼 쓰다가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버리는 안타까운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파스는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지만 엄연히 의약품입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성분이 있고 그 성분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잘 쓰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피부만이 아니라 위장과 간, 신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붙이면 시원하니 괜찮겠지 하며 아무렇지 않게 매일 사용합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더 센 성분, 더 자극적인 제품을 찾습니다. 그 결과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가 쉽게 생기거나 위장 출혈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파스를 줄여 쓰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평생 환자를 지켜본 경험과 실제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시니어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파스의 오용과 남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파스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통증을 덜어드리고 앞으로 겪을지 모를 부작용을 막아드리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제 곧 들려드릴 각 챕터에서는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습관이 파스 남용으로 이어지는지, 왜 효과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파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장 파스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는 제가 50년 경험 속에서 발견한 파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생활 비법을 공개할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해 전 무릎 관절 통증으로 매일 파스를 붙이던 72세 여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아 아침마다 습관처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혈관이 다 드러났으며 작은 충격에도 멍이 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위에 출혈이 생겼다는 검사 결과였습니다. 환자분은 파스가 어떻게 위까지 망가뜨릴 수 있냐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파스는 피부에서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파스는 피부를 통과해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매일 붙이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고 위 점막에도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져 같은 파스를 써도 약물이 더 많이 몸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시원하다고 안심했던 파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파스는 연속으로 2주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붙이는 시간도 1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통증이 계속되면 파스를 더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 부위에 동시에 붙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같은 성분이 겹치면 약을 한꺼번에 여러 알 삼키는 것과 똑같아져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쓰는 분은 파스의 성분과 겹치면 출혈이나 혈당 저하 같은 위험이 커집니다. 피가 잘 멈추지 않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환자분은 파스를 끊고 일정 기간 휴식을 가지면서 피부가 회복됐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과 체중 관리에 신경 쓰면서 통증이 줄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붙이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게 독이었네요. 여러분도 혹시 매일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불안한 습관에 갇혀 계시진 않나요?
작은 조각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파스를 고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분이 많으니 더 좋겠지요. 실제로 약국 진열대를 보면 한 장 안에 시원하게 하는 성분, 통증을 덜어주는 성분,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까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복합 파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복합 파스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알레르기성 발진과 피부염이 단일 성분보다 복합 성분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약이 한꺼번에 들어있으니 어떤 성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기가 어렵고 몸은 불필요한 성분까지 다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복합 파스를 붙인 채 햇볕을 쬐다가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진물이 흐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햇빛과 특정 성분이 만나면서 피부가 과민 반응을 일으킨 것이지요. 당사자는 단순한 땀띠로 생각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약 때문에 생긴 염증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단순한 트러블도 사실은 몸속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실천하려면 첫째, 새로운 파스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팔 안쪽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잠깐 붙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이 없을 때만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둘째, 되도록이면 단일 성분 파스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할 때만 복합 성분을 고려하는 것이지요. 셋째, 여름철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파스를 붙인 부위가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옷으로 가려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예전에 약 때문에 두드러기를 겪으셨던 분들은 복합 파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미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파스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속으로 들어가 다른 약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과 겹치면 출혈이 잦아질 수 있고 당뇨약과 겹치면 혈당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파스는 성분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에 맞지 않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파스는 강력한 것보다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스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매일 붙여야 효과가 있다. 아픈 곳마다 여러 장 붙이면 더 좋다. 통증이 사라져도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한다. 이 믿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매일 붙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파스에 들어있는 약 성분은 피부를 통해 서서히 스며들고 일정 시간 동안 몸속에 머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이 피부가 약을 일정하게 저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 이틀 쉬어도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하다고 하루 24시간 붙여두면 피부가 쉴 틈이 없어져 장벽이 손상되고 발진과 가려움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둘째, 여러 부위에 동시에 붙이면 더 효과적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허리, 어깨, 무릎에 각각 다른 파스를 붙이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을 한꺼번에 여러 알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몸속으로 들어가는 양이 늘어나니 이와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식약처 부작용 보고에 따르면 파스를 여러 부위에 동시에 사용한 경우 위 출혈이나 신장 이상이 나타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 통증이 사라져도 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때는 바로 떼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할 때만 잠시 쓰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제거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스는 예방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통증을 완화하는 임시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사용 시간은 길어도 12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아픈 부위가 여러 곳이라면 한꺼번에 다 붙이는 대신 가장 불편한 곳 한두 군데만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파스를 떼어낸 뒤에는 최소한 몇 시간은 피부를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가 숨을 쉴 수 있고 다음 사용 때도 자극을 덜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같은 파스를 사용해도 몸속으로 흡수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장기 기능도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불편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어르신들에게는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붙일수록 오래 붙일수록 좋다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파스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닙니다. 의약품이고 약이기에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오히려 효과도 오래가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스는 피부에 붙이는 약이라 먹는 약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스의 성분도 결국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간과 신장을 거쳐 배설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피가 잘 엉기지 않도록 하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런 약을 최소 2가지 이상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스를 장기간 사용하면 약 성분이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 피가 잘 멎지 않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혈액이 묽어지거나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파스를 사용하려면 첫째,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붙이는 약인데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통증이 계속된다고 해서 파스를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부뿐 아니라 몸속 장기에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파스를 떼어낸 뒤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가렵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약도 몸에 더 많이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은 간과 신장이 성분을 빨리 처리하지만 어르신들은 그 속도가 느려져 약이 몸속에 더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같은 파스를 써도 부작용이 더 쉽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 파스를 붙인 채로 뜨거운 찜질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성분이 더 빨리 흡수돼 위험이 커집니다. 파스는 단순히 통증을 잠시 가려주는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파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르신들의 몸은 이미 여러 약으로 지탱되고 있기에 작은 파스 하나라도 신중히 써야 합니다. 피부에 붙이는 것뿐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허리 통증 때문에 파스를 달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면서도 제 허리는 늘 불편했고 파스를 붙이고 진료를 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하루를 버티려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지요. 처음 몇 주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같은 파스를 붙여도 예전만큼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간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붙인 자리가 짓무르며 옷에 달라붙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파스는 단순히 피부를 진정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몸속에 영향을 주는 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파스를 잠시 내려놓고 생활 습관을 하나씩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체중 줄이기, 저녁 늦은 시간에 과식 줄이기, 그리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 말입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석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파스 없이도 일과를 버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족들에게도 권했습니다. 제 아내 역시 무릎 통증으로 늘 파스를 사용했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니 점점 파스에 손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온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관리했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파스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파스는 임시로 통증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통증은 늘 되돌아옵니다. 오히려 파스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파스는 친구로만 두세요. 주인이 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혹시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생활을 점검할 때입니다.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 적당한 체중 관리, 염증을 줄이는 음식 섭취,
이것이야말로 파스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저는 제 몸과 가족의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파스가 아닌 생활 습관이 통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스는 우리가 흔히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 물건이지만 엄연히 약입니다. 그래서 잘 쓰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에 안심하고 매일 붙이다 보면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드러나며 위장과 신장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연속 사용 기간입니다. 파스는 길어야 2주 이상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사용 시간도 1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로 여러 부위에 동시에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성분이 겹치면 약을 한꺼번에 여러 알 삼키는 것과 같아져 몸속 장기가 크게 부담을 받습니다. 셋째로 복합 성분보다는 단순한 성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할 때만 복합 성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로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을 묽게 하는 약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스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스는 통증을 잠시 가려주는 도구일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생활 습관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저는 제 몸과 가족을 통해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회복 과정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통증이 오면 파스에 손이 가는 것이 가장 편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불편하더라도 근본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파스에 의지하며 하루를 버텼더라도 오늘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이 결국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파스를 친구로만 두세요. 주인이 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편안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혜의 소리와 함께 평생 지혜를 나누며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파스 사용뿐만 아니라 혈압, 당뇨, 관절 통증, 수면 문제, 소화 불편 등 어떤 건강 고민이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진심을 담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남겨주세요.